오늘도 종목 고민 되신다면 서동구의 바이앤셀.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 파트너님께서 공포에 너무 겁먹지 말자, 차분하게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이 미증시에서 또 공포가 진정이 되면서 우리 시장 역시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말끔하게 어떤 것도 해결된 건 없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나올 만한 구간들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 흐름들을 미 증시에서 보여주었고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면서 우리 시장 또 일본 니케이 시장도 이렇게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고 또 말씀을 해주신 만큼 지금 시장에서도 내 종목의 전략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종목 상담부터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전화입니다. 아래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죠. 02377-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이 내 종목의 또 매수가와 또 비중에 따라서 상담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들 또 실시간 대화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이 시장의 반등을 또 어떻게 이용을 해봐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또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이 문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이 종목 상담하는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트와 또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리뷰를 통해서 저희가 밴드에도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밴드 입장 방법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아래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여러분들이 밴드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사칭이나 스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뉴스라든지 시황 분석 등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밴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서동구 파트너와 함께하는 종목별 솔루션 잠시 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 시장 점검은 또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이 하락장에서 항상 이 대두되는 인물이라고 하면은 이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워런 버핏 또 최근에 이 포트폴리오에서 기술주의 비중을 줄이고 또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을 편입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전략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만큼 이데일리 TV 뉴스 쇼츠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요즘 같은 폭락장이 찾아오면 주식 종목 토론방에 어김없이 소환되는 인물이 있다. 바로 워런 버핏 벅셔 해서웨이 회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촉발한 이번 조정당에서도 버핏 회장은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급락장이 오고 직전 현금 비중을 급격히 늘리며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자아냈던 벅셔 해서웨이는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리치 로스 에버코어 ISI 수석 전략가는 201선이 모든 걸 설명하진 않지만 시장 심리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벅셔는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그 배경으로 산업재와 보험 중심의 사업 구조 그리고 막대한 현금 보유량을 꼽고 있다. 버핏 회장은 2022년 이후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기술주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왔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버핏은 유일하게 상처 없이 이번 급락장을 헤쳐나가는 인물이라며 보수적이지만 일관된 투자 방식이 위기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버핏이 중장기적 미국 경제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네, 서동구의 바이앤셀 오늘도 시황 분석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까지 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지수 상승에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려스러운 점도 하나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좀 같이 빠졌었던 이 니케이 지수는 또 6% 상승하면서 하락분을 모두 다 만회를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시장은 또 그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갭상승이 연출이 된 게 시초가가 고가처럼 되고 그리고 또 쭉 밀리면서 상승폭 축소가 되는 특히 이제 오늘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네. 바로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평균적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한 5조 1천억 잘 나오면 5조 5천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자신감이 있었는지 몰라도 뭐 8시 장 시작 전부터 네. 확 우리 6조 6천억이야 이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고 그 기대감이 이제 삼성전자를 단숨에 전체적으로 5만 5천 원 이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음봉인 모습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저께 7, 8% 정도 하락을 하고 밑에서부터 계속 쭉 올라오면서 지금 6, 7%대 이런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일의 음봉을 잡아먹는 그런 어떤 양봉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모습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니케이 지수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난 8월 달에 엔캐리 자금 청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던 이러한 자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이렇게 양봉이 크게 나오면서 어저께 하락분을 만회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관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뭐 이시바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전화 통화도 하면서 관세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협상단을 파견하겠다. 그리고 또 이시바 총리와 함께 미일 정상회담도 곧 개최될 것이다. 결국은 뭐 관세 부과와 관련된 부분이 뭔가 매듭이 풀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일본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뭐 만약에 한다고 해도 6월 3일 날 대선이 확정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나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미국의 어떤 그 패닉셀이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저가 매수에 나서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공방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S&P 500 기준으로 한번 보시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아직은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틀 동안에 걸쳐서 개파락하면서 음봉들이 이렇게 크게 연출이 됐는데요. 오늘 마감된 미국 시장의 S&P 500의 모습을 보시면은 위아래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꼬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양봉의 캔들 바디도 작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저항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고요. 이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뭐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하셨을지 몰라도 어떤 그 파생 상품이라든가 이런 해치성 펀드들의 움직임 속에서의 어저께 마진콜이 상당히 출회가 됐다. 네.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뭐 3, 40%가 된다라고 했을 때 손절할까 말까를 고민한다면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뭐 10%에서 15%, 뭐 천하의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편입한 평균 기준가를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떤 로스컷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네. 이유 불문하고 그러면서 어저께 이제 뭐 기관들도 오전에는 로스컷 물량도 우리도 나왔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자동으로 뭐 프로그램 매매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러한 물량들이 일단은 어떤 면에서는 또 저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고 개인들은 내가 그냥 끝까지 들고 있을래 라고 하면은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기관들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반등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구간이 이 관세라는 이 폭탄 속에서 어디서 또 뭐가 터질지 모르는 과정들. 네. 오늘도 또 미국 시장에서는 뭐 한 90일 동안 유예하겠다라는 가짜 뉴스까지 나오고 네. 백악관에서는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재무장관은 70여 개 국가가 개별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 얘기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려가는 과정들 아니겠느냐.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도 미 증시 뭐 폭락할 줄 알았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 흔한 말로 좀 미국 증시 저렇게 폭락을 하니까 좀 쫄지 않았을까 네. 좀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어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왔지만 이 구간이 우리가 항상 시장은 반등과 반전이 중요한데요. 반등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등을 이용해서 반전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아직은 반전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430에서부터 50선 정도를 1차 반등의 목표치로 두시고 그때 현금 비중이 적으신 분들이라든가 없으신 분들은 일부 매도하거나 그리고 또 어제와 오늘의 종목별로 저점들을 확인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더 현재 구간에서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전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또 저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 함께 짚어주셨고요. 또 더불어서 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좀 꼼꼼하게 팔로잉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 사이드카 이 발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 2시간 동안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많이 상담을 주셨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어제 정말 이 귀가하실 때 목이 쉬실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 어제 같은 분위기는 뭐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전화가 오시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제가 체력이 다하는 데까지 할 정도로 많이 힘드시고 어려웠을 테니까 그럴수록 또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하는 게 책임을 다하는 방송 아니겠느냐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네. 좋은 날만 와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1시간 방송만 잘 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웃음꽃이 피는 또 계좌가 빨갛게 물드는 그런 날이 빨리 올 때까지 열심히 더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래도 기분 좋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장에서는 이 반등을 또 어떻게 이용을 해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3가지 방법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은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LG화학이요. 네, LG화학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2만 4천 원에 네. 40% 정도 돼요. 네, 40% 정도 갖고 네. 계시고 네, 네. 그렇다면 좀 언제쯤부터 보유를 하셨을까요? 작년 아마 2, 3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꽤 오랫동안 가지고 네.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럼 네.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아니 이게 뭐 본전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본전 근처라도 올 수가 있을까 네.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LG화학은 유독 이렇게 많이 빼서 네. 그래서 그게 가장 궁금하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이 부분 지금 가장 네.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네. 20년 전부터 아주 우리 대표님 잘 알고 있습니다. 20년 전이면은 정말 제가 네. 열심히 젊은 시절에 예. 저쪽 다른 본부에서 한참 활동할 때인데 네, 잊지 네. 않고 이렇게 연락도 네.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아니 더 하겠습니다. 유독 좀 반갑네요. 아주 네, 저도 음성만 들어도 반갑습니다. 예. 근데 그 20년 전에 LG화학은 참 우리 주식시장에서 탑 네. 10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 최근에 이제 매수하셔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 우리가 이제 LG화학 같은 종목을 접근을 하시면서 뭐 단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추세를 잡고 이제 대응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물적 분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고 하면서 2021년도 1월 달에 105만 원을 고점으로 한마디로 그냥 주가가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소한의 자기 자리는 찾을 만큼의 어떠한 그 역량을 이제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LG화학을 보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셀 업체를 내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재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LG화학이. 네. 그리고 원래 또 케미칼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축이 바이오 쪽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세 개가 지금 다 화학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뭐 바닥권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있지만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바이오 쪽에서 사실은 뭔가 얘도 대박을 하나 터뜨릴 만한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고요. 네. 또 2차 전지 쪽은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다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캐즘부터 시작해서 규제라든가 또 뭐 보조금 폐지 문제라든가 이런 논란에 어떻게 보면 회사의 가장 큰 세 가지 이 축에서 뭐 하나라도 변화되는 게 지금 아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흐름들이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어떤 적극적인 매수로 달려들 만한 그러한 요인들은 지금 사실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나마 이제 좀 저보다도 아무래도 이 기업을 담당하고 분석하는 애들들이 애널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뭔가 그래도 얘네들은 또 이슈를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LG화학에 대해서요. 네네. 애널들의 어떤 리포트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뭐 긍정적인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 내용을 보시면 올해 1분기에 실적 컨센서스 상회가 예상이 된다. 첨단 소재 사업 호실적 및 ABS라든가 합성 고무 부분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상호 관세로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양극재는 관세 노출이 되지만 2026년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양극재 공장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향후 북미 업체향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또 나오면서 목표가도 상향 조정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컨센서스가 33만 원 정도로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지금 현재 20만 원대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월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순간순간 슈팅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LG화학의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지지와 저항의 자리라고 보는데요. 이 지난번에 이렇게 2010년도에 올라왔던 자리가 한번 있습니다. 이게 이제 50만 원을 넘어갔던 자리였고요. 그 이후에 보면은요, 뭐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20만 원도 살짝 깨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종가 기준으로 19만 8천 원, 20만 원 정도가 하방으로 잡고 있어요. 여기가 이게 이제 2014년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 40만 원을 넘어가려다가 저항받고 내려오고 이 중심값이라고 하는 요 자리들, 요 30만 원 정도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지지가 돼주고 나니까 소위 코로나 이후에 아주 급등 또 소위 2차 전지의 패션이 불면서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갔던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자리를 이렇게 보시면은 어떠한 흐름이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었다가 이 40만 원을 지지받고 2022년 초에 그리고 대반등 한번 주면서 이 80만 원의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이 40만 원을 지지를 못 해주고 이 30만 원도 깨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지금 32만 원대 평균 단가인데 비중 40%는 사실 좀 많습니다. 그렇죠? 다만 현재 위치에서 보면은 이제는 버티셔야 될 자리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뭐 근거 없이 버티라는 게 아니라 업황의 일부 개선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들도 바닥을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을 해주면서 반등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만약에 ABS 쪽 부분이라든가 이런 화학 쪽 부분에서도 조금 더 개선이 되는 여지가 나타나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년도 실적과 관련된 2차 전지 쪽도 개선이 돼준다면 시간이 문제지 30만 원은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그러면 문제는 내가 32만 원에 갖고 있으니까 뭐 40만 원을 바로 가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수익 챙길 수도 있는데 비중 40%니까 1차적으로는 30만 원 근처 가시면 30%나 50% 정도는 정리를 하셔서 한 30만 원 밑에서 6, 7만 원이 됐든 얼마 됐든 그때 40%를 다시 또 채워 놓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주가라는 거는 한 번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지난번 구간도 이렇게 보시면 요 40만 원 근처 갔다가 다시 또 요 30만 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이 40만 원이 돌파가 되는 순간에 이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제대로 된 반등 한 번 없이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이 20만 원 초반이 지지받으면은 30만 원까지는 쉽게 가고, 만약에 얘가 더 강하다 그러면은 40만 원까지 갈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확률상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만 원 가서 만약에 다시 되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27, 8만 원 정도에서 하방을 잡는다면 한 번 갔다가 밀렸다가 반등 주고 다시 한 번 하면서 소위 월봉상에서의 단기적인 이중 바닥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짝꿍댕이.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올 때 다시 채워 넣으시면서 뭐 40만 원을 목표로 한다라면은 단순하게 32만 4천 원 올라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안정적으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도 네. 이번 2, 4분기만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봐야 뭐 4, 5, 6 금방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네, 힘내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LG화학 지금 홀딩해야 될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0만 원 근처에서 일부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자라는 점 함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전진건설 로봇이요. 네, 전진건설 로봇이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1,347원에 15%요. 네, 51,100원대에 이제 15% 갖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좀 주가가 그래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반등한다는 점은 좀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지금이 진짜 바닥인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55,000원대 구매했다가 지금 추가 매수를 조금씩 5% 들어간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이 바닥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 계속해서 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일까요?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질문이 아주 명쾌해서 좋습니다. 네,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고통을 더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요. 네. 차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캔들의 모습을 잘 보시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소위 외바닥이냐 또는 쌍바닥이냐 또는 삼중바닥이냐 그러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돈이 들어오는 거는 뭘로 확인해요 우리가? 거래량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모습만 이렇게 한번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 현재의 위치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최근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시면 고점에서 하락하는 과정에서 직전의 저점들이 여기가 이중바닥이 나왔나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이때 올라올 때처럼 거래가 갑자기 막 급증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나요? 아니요. 없죠. 네. 그러면은 결론이 뭐예요? 답이? 더 내려간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요? 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저도 모르지만 네. 최소한도 바닥은 아직 아니구나.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말까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예. 정답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느냐. 자, 지난번에 주가가 움직일 때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장하고 나서요. 계속 행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모습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떠한 흐름이냐면은 갑자기 여기 직전에는 이제 횡보했던 모습이에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거래가 실려주면서 단기 이평선을 5일선을 올라탔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급등할 때는 내가 못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올라가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반등 주고 이렇게 밀려줬죠. 네. 그런데 이 저점이 이날에 이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기록했던 이 양봉이 연출됐던 저점의 자리를 훼손시키지 않았죠.
그렇죠? 네. 여기 구간을 보시면은 우리가 같이 네. 이건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다시 또 재차 상승을 하면서 직전 고점도 다 돌파하는 이러한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럴 때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아주면서 이 종목은 반등이 아니라 반전의 상승 기조로 전환이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 종목이 조정을 보이고 횡보하다가 어떤 모습을 또 배워줘요? 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으쌰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주가가 또 횡보하다가 가고 하는 이런 모습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종목이 어제의 저점이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얘가 빨간 양봉이 잘 나와주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아쉽게도 지금 51,300원이잖아요. 1차적으로 요 5만 원 정도가 저항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5만 원 근처라도 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 때렸다가 밑에서 다시 사거나 네. 아니면 얘의 모습을 보시면서 5일선이 올라타주고 돌아서 주는 모습이 나올 때 그리고 거래가 실릴 때 일부라도 추가 매수를 하던가 그렇게 대응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아직은 관망의 모습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제가 이걸 구매할 때는 네.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소식이 있을 때 한 번 더 올라가지지 않을까 하고 샀는데 네네. 그 희망이 지금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항상 주가라는 거는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전이 공식적으로 사인이 됐다고 해도 얘는 세론이 나타났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전과 관련된 부분이 뭐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도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종전 관련주들 뭐 하는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그동안 지원해준 무기를 토대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네. 광물이고 뭐고 다 50% 내 거 내놔 뭐 이러면서 근데 네. 미국이 트럼프가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관련된 걔네들을 먼저 다 거기다 집어넣지 야 한국도 들어와서 너 이거 해 한국 보고는 알래스카나 개발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물론 뭐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뭐 미국 업체랑 손잡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너무 우리가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뭐 종전 관련주다 우크라이나 수혜주다 이 부분은 이제 한 파스가 지나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무시하시고 요 부분과 관련돼서 수급이 얼마나 더 들어오는지 왜 그런 기회 때문에 또 들어오는 수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과감하게 그러면 5만 원대에서 그냥 손절이라도 해야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전진 로봇 건설 같은 경우에는 또 5일선에서 급등하는 모습 이어서 또 거래량까지 실린 점 확인해보고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내 종목에 대한 고민들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실수록 저희가 더욱더 맞춤형 전략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 또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방법 활짝 열려 있습니다. 먼저 전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일리 TV 라이브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좀 반등하면서 이렇게 좀 기분 좋게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좀 이 방산주들도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도 나왔고 또 조선주들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잘 갔던 이러한 업종들인 만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에어로가 또 이 유증의 규모를 축소한다 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좀 방산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방산주들 이제는 또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가져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이 주도 섹터라는 거죠. 시장이 네. 급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무너집니다. 근데 방산뿐만 아니라 오늘 조선주들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네. 또 그런 와중에 방산 관련해서 가장 남들도 망가뜨렸던 하나에어로의
그 사상 최대 우리나라 코스피 뭐 전체 우리 증권 시장에서 사상 최대의 유증을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잘 나가던 방산주들도 같이 끌고 내려왔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주 어떤 그 경영권 승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3조 6천억에서 2조 3천억으로 축소시켰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의 또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에서 나와주었다라는 거. 그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이와 비슷한 것이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제2호 인수와 관련돼서 증자 시도를 했다가 대폭 네. 축소시키면서 바로 그런 부분이 다른 IT들보다도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시장이 급락이 위해 반등을 줄 때 주도하는 이러한 섹터들이 결국은 여전히 대장주라는 거를 주도 섹터라는 거를 보여준 거고 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지난번 그 유증과 관련된 부분이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60만 5천 원이 1차적인 잠정적인 발행가액인데요. 이 종목은 상당히 60만 원에 대한 이제 이 하방은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위로는 오늘 뭐 좀 더 종가까지 거래가 지켜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71, 2만 원 정도에서 당분간은 박스권의 어떤 움직임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최종적인 증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마무리가 되는 게 6월 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물론 회사 측에서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60만 5천 원은 지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서 60만 원 만약에 또 한 번 시장이 출렁출렁거려서 60만 원 초반 자리가 온다. 65, 1, 2만 원 온다. 그러면 단기 매수 그리고 70만 원 근처라든가 7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럼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그동안에 또 이렇게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주들의 돈을 이용해서 이렇게 증자를 하느냐 이러한 또 비판들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 유증의 규모를 축소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또 방산주들의 시세를 자극하고 있는 모습 또 이와 관련한 전략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사연 집계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은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은 스카이라이프고 매수가는 6,955원, 비중은 10%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과 또 가격 알고 싶다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구간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론 뭐 다 IPTV들 보시고 또 OTT도 보시고 다 하지만은 스카이라이프 관련해서 과연 적극적으로 이 컨텐츠라든가 이런 쪽을 활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KT라이프 설치해서 보고 계십니까? 보고 있긴 한데 네. 아무래도 저도 TV보다는 OTT를 많이 그렇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이제 뭐 주주 환원 정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실적도 안 좋고 그런데도 배당도 많이 한다. 오히려 이제 그 배당을 할 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네. 물론 주주 환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소동부가 기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주주들한테 많이 배당해 주면 좋죠. 근데 돈도 못 벌면서 여기저기서 차입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러는 상황에 뭐 배당을 많이 준다고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든가 아니면 또 다른 변신을 한다든가. 근데 KT라이프는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주가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반등을 하거나 주도하는 섹터들 그런 것들의 모습들을 보시면 KT라이프, 이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게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많이 빠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빠지는 여러분들 일봉으로 보시면 이거 직전 저점에 이제 근접했네 뭐 사도 되겠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외국인들은 주야장창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관들의 경우에도 뭐 규모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거의 매도 일변도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 매수하는 정도인데 이건 의미가 없고 자 월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러한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듭니다. 2013년에 43,000원을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여기 안 보이시죠? 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어떠한 흐름입니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최근의 모습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보시면 저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계속 신저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저가를 내는 종목들은 뭐 언젠가는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냥 단기적인 어떠한 그 자율적 반등에 의해서 저는 과감하게 지금 뭐 비중 10%시니까 요 자리에서 뭐 반등 여부를 무시하고 오히려 다른 급락한 이러한 종목들로 시장의 테마성 또는 어떤 주도 섹터에 해당되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교체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 시장의 주도 섹터 종목으로 교체할 것을 또 권고하기까지 해주셨으니까요. 또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예. 종목 고민이실까요? HD 현대 일렉트릭이요. HD 현대 일렉트릭 갖고 계시고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너무 높게 사가지고요. 네. 43만 원에 50%요. 43만 원에 50% 갖고 예. 계시고 비중도 좀 싫으셔서 지금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거 제가 네. 매수타임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게 계속 좋다고 그래가지고 더 올라갈 줄 알고 한 번에 잡았거든요. 네. 사고 나서 이렇게 한 번 빠지기도 하고 등락폭이 좀 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더 두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아무래도 이 전력기기 섹터는 워낙 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함께 좀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도 섹터라든가 또는 추세를 잡고 계속 잘 가는 종목들은 뭐 괜찮겠지 하고서는 뭐 이게 고점인지 어딘지 모르고 그냥 사서 네. 이 소위 손절이라든가 아니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한순간에 전체 시장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급락이 되고 대처가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시청자님도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제 아까 제가 어떤 종목들을 이제 상담을 할 때 좀 롱텀으로 말씀도 드리고 또 어떤 종목은 이건 아닙니다.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걸로 교체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방송 계속 보고 계셨나요? 예. 네네. 이 종목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왜 아니니까 빨리 손절하시고 다른 걸로 교체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을까요? 글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들고 가도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아유, 좋습니다. 그만큼 저를 믿는 게 아니라 HD 현대일렉트릭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회사는 튼튼하고 그럼요. 실적도 좋은데.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요. 예. 어떤 수급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은 주식도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언젠가는 정말 그 가치를 알아보고 매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모멘텀이 또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 주가가 움직였던 가장 큰 모멘텀은 뭡니까? AI 센터 너도 나도 전 세계에서 그냥 난리가 났죠. 그러면은 뭐 전력이든 변압기든 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현대일렉 뭐 실적도 뭐 엄청나게 좋아졌어. 그러면서 막 너도 나도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리포트 나오고 하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보였던 겁니다. 지금 이 실적단을 한번 볼까요? 이게 2022년도에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2021년도 대비해서 126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136%, 작년에도 112% 이상 급증을 하면서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곧 1조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워낙 2024년 작년도까지 고성장을 한 거고 올해부터는 노멀하게 성장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매출단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는 뭐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지금 현재 48만 원을 평균가로 이제 적용을 해놓고 일부는 이제 조금 데이터 센터의 어떠한 그 가동이라든가 또는 뭐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MS로 인해서 많이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감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오히려 주가의 멀티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매력적인 멀티플에 와닿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들을 보시면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무너질 때 어쩔 수 없이 뭐 조선 방산도 그렇고 같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월봉의 모습으로 보시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주가가 2023년도, 2022년도에 이렇게 급증을 했던 모습 속에서도 주가가 별로 올라가지도 못했었어요. 뒤늦게 이제 부각이 됐던 거야. 그렇죠? 그럼 이게 사실은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이걸 분석하는 후배가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었어요. 2022년도에도. 아, 근데 왜 못 가죠? 왜 못 가죠? 곧 갈 거야. 기다려. 그런데 결국은 언제부터 여기서 이제 5만 원대에서 10만 원 정도 가고 나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3개월째 지금 월봉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3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개월째 하락을 하면서 거래는 이제 아직 4월 달은 뭐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거래는 이제 감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45만 원까지 갈 때도 옆으로 이렇게 횡보한 구간들이 있었어요. 여기 위아래 꼬리 달아주면서 지지와 저항의 꼬리들이 계속 나왔죠. 4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고점 돌파하고 이 저점에 이제 다다랐다는 얘기죠. 물론 제가 지난번에 상담해 드릴 때 어떤 분들에게도 이 3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요 40만 원에 갇혀 있습니다. 중심값이 35만 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 트럼프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방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43만 원까지 못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요 월봉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원과 35만 원이 1차, 2차 저항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하셔야 돼. 결론. 여기서 반등을 줘서 30만 원에 빨리 안착해주면 좋습니다. 거기에서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35만 원 정도 가면 거기서 50%라도 정리를 하셔야 돼. 그 정리는 팔고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수량도 조금 더 늘리고 비중도 다시 또 채워넣고 내가 만약에 이걸 500주가 있다. 그럼 한 200주 정도 매도하시고 밑에서 다시 채우는 30만 원 초반에 그러면서 나중에 40만 원이든 뭐 더 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시간은 시장이 조금만 안정이 돼주면 30만 원은 뭐 언제든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30만 원에서 지지받고 35만 원까지 가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좀 이번보다는 좀 더 걸리겠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 비중 조절 전략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서진 시스템 24,000원에 20%요.
네, 서진 시스템 24,000원에 20% 갖고 계시고 그럼 어떤 부분이 지금 제일 고민이 되시나요? 내가 이거 실적이 좋다 그래서 좀 샀는데 네. 계속 추매해서 제가 24,000원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 네. 네, 근데 베트남 그 관세 때문에 네. 지금 더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췄는데도 이제 하락을 하니까 여기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이제 제일 고민이 될 때죠. 이러한 부분들이 연출이 될 때. 그리고 실적도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이 어떤 시장 영향과 수급적인 요인들, 이 흐름들 속에서 참 다른 것들보다도 더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인데 제가요 서진 시스템 24,000원이에요. 그렇죠? 네. 네, 24,000원이라는 자리가 대단히 중요했던 자리가 왜 그러냐면 일봉으로 보시면 이 22,000원 자리가 있고 그 전에 여기 24,000원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지지와 저항을 보였던 자리예요. 네. 그런데 그 자리가 저항으로 다시 바뀌면서 깨져버리니까 일순간에 결국은 이 현재 이 2만 원 자리도 이탈이 돼주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종목은 비중 20%인데요. 단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손절매까지 아직은 더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일 빨리 2만 원으로 와주느냐. 네. 가격 레인지만 보시면 그게 이제 시장이 반등 줄 때 같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2만 원에서부터 2만 2천 원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셔요. 네. 그래서 2만 2천 원 근처 오면 거기서 50% 정도 매도해서 다시 또 뭐 2만 1천 원이든 2만 원 초반 자리에서 지지받는 걸 보면은 그때 또 다시 재매수하시고 그리고 2만 2천 원 넘어가는 자리에서 2만 4, 5천 원 근처 간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다 때리고 나오는 이러한 전략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버티셔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답답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2만 원 라인에서 비중 조절하는 전략 가져가 보자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많은 종목들 상담을 전화를 주셨는데 저희가 또 도와드리지 못한 그런 종목들이 있어서 또 함께 이렇게 좀 총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화장품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유증 규모 축소된다는 소식이 있었고 또 정치 테마주들도 문의를 주셨네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반등을 이용해서 대응하셔야 될 종목들이 네. 몇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는데도 반등이 약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주도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쫓아가서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약한 놈들을 반등이 나오는데도 못 간다? 그럼 빠지면 또 더 빠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그런 것들은 덜어내거나 현금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나 또는 그 해당되는 종목이 속해 있는 섹터 쪽을 관심을 가지면서 그쪽으로 교체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앞으로 반등 구간에서도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상담받지도 못한 이러한 종목들 저희가 또 방송 초반에 전화를 주신다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초반에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상담한 종목들의 리뷰 저희가 차트와 또 자세한 가격 전략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밴드 입장 방법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여러분 오늘 상담한 종목들의 리뷰들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서동구의 바이앤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종목 상담은 서동구의 바이앤셀에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